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장을 어떤 시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냐.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있는 뭐 회장님이나 임원분들이 하나의 우리 시장의 기원을 만들 수 있는 목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실무적인 걸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동사랑시장 임원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동사랑시장이라는 상인회가 있고요. 상인회 안에 중동사랑시장 여성상인회가 또 있습니다. 중동사랑시장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중동사랑시장 협동조합은 단골마중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올해에 시흥시나 다른 곳에 매장을 낼 생각이거든요. 비영리법인은 수익 활동을 못 하잖아요. 수익화를 하거나 수익을 쌓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실 때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협동조합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감사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고문님도 있고 총무이사, 관리사,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 홍보이사 이렇게 있는데요. 저 이름에 맞게끔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회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총무이사님은 경제적인 회계 그 부분하고 총체적인 일을 하고 있고, 관리이사님은 시설에 관련한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홍보이사님은 아침마다 아침 인사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구역장님이 있는데 혹시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장이 있는 상점가나 시장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내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회장님한테 드리면 회장님이 각 구역장님한테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각 구역장은 그 구역에 있는 상인 회원들한테 안내문을 다 나눠주고,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이 상인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각 구역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각 구역장이 통해서 상인 회장님한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중동사랑시장의 증거를 좀 보여드린다 그러면 맨 왼편에 있는 거 보면 23명이라고 위에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임원분들이 쓰는 단톡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오늘 12시 상인회 사무실에 임원분들 모여주세요. 청소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6월 9일인데 저희가 청소를 아케이트 청소를 싹 했어요. 오른쪽에 중간 보시면 97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중동사랑시장 전체 상인 회원들의 단톡이에요. 저희가 2주에 한 번 정도 바자회를 하거든요. 이름은 사랑의 바자회고요. 이 바자회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집에 있는 이렇게 남는 물건들을 가지고 싸게 팔고 저희가 월말에 저희가 이제 이 돈을 기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중동사랑시장이라는 정체성하고 맞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의 바자회 현장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꼭 쓰는 말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 협동조합 단톡이고요. 저희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친구를 맺고 있는데 저희가 플러스 친구가 2,500명 정도 돼요. 이분들을 더 모집하고자 행사장에 가서 이 플러스 친구 맺는 행사를 했었는데 2,500명한테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고 해서 보내면은 약 몇 건의 주문이 오냐면 하루에 한 230건 정도의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가 넘어요. 올해 목표는 5억 정도고요. 온라인 배송으로. 작년에 한 2억 정도를 저희가 배송을 했는데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배송을 저희는 2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맨 처음에 2건, 3건 이런 식의 주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참고 견뎌야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정의 매출이 오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시장들은 하다 보면 나 바쁜데 이거 효과 없네 하고 접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만약에 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고속도로 가서 150km, 200km 정도 달릴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상인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생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생아한테
100m를 몇 초에 달려라라고 생각한다는 건 무리인 거죠.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은 회원님들도 기다려줘야 되고 임원분들도 그거를 찾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지금 시작하는 그 상인회는 굉장히 사실 좋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물론 기존에 하셨던 전통시장도 이제 뭔가 터닝 포인트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소통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뭐 밴드로 하시는 시장도 있고 단톡으로 하는 시장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시장도 단톡으로 하는 시장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뭐 올리면은 욕먹기 싫어서 단톡에는 그냥 공지사항만 올린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통이 아니라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단톡을 운영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활동은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을 회장님이나 임원분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그 안내문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이름도 있고 BI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사용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꼭 안내문이나 공문서에는 저렇게 상단 부분에 우리 시장의 로고를 꼭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내문을 할 때도 이 안내문의 내용이 뭔지를 리드문으로 해서 위에 그냥 타이틀을 잡아주시고요. 이 안내문에 대한 본문을 좀 풀어서 써주시고 본문을 보면서 날짜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하기가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바쁘니까. 그래서 밑에 아래에다가 보면은 내용 일시 협조사항 해가지고 꼭 알아야 될 거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날짜와 누가 보냈는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깔끔한 안내문이 될 거고요. 공문서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시장 갔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공문서는 이런 게 공문서인데 왜 이렇게 써?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공문서라고 하는 거는 이 문서 자체가 기능이 될 수 있는 거는 공문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형식에 얽매여서 이렇게 날짜는 이렇게 써야 되고 양식 이렇게 써야 되고 라고 이렇게 딱 규정 짓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들어갈 것,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서 예쁘게 디자인되면 뭐 그게 공문서고요. 보통은 그래도 이제 이런 형식을 많이 씁니다. 그 공문서에 보면 타이틀로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요. 참조에는 수신하는데 정확히 어떤 사람한테 갈지에 대한 것도 넣어주시고요. 제목, 왜 이걸 보냈는지, 기본적으로 귀 단체나 뭐 이렇게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문에 들어가서 내용이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보내주고 세 번째는 첨부 파일을 많이 보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보냅니다.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우리 뭐 동의서를 받은 내용 보냅니다. 라고 해서 첨부 파일을 보내고 이것이 문서의 끝이라는 거를 끝에 끝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 문서의 담당이 누구였고 회장이 누구였고 언제 문서는 번호를 적어서 나중에 그 문서 번호로도 구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일반 기본적인 스탠다드 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회의하시잖아요. 그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의사결정하는 데 문제가 좀 있으신가요? 거의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으시고 잘 회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경험에 비춰서 보면 보통 원래 회의를 거의 다 하는데 임원분들이 거의 오시죠. 그리고 일반 회원분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회의 내용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죠. 꼭 상임 회원들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꼭 안내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임원회의도 하고 긴급회의도 뭐 긴급은 할 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총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관 다 가지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상인회로 등록할 때 정관을 다 제출을 하시고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회장님이나 임원분들이 정관의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세요. 정확히 아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정관이 다른
시장이나 했던 거랑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직을 만들 때 상인회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드셨다기보다는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특히 상인회비 같은 거. 분명히 정관에 명시가 돼 있을 건데 상인회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깔세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 나중에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돈을 이렇게 받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돈 금액과 정관의 내용이 틀리게 되면 사실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들어오는 상인 회원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따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교육을 받으시면 가서 정관을 한번 잘 보시고 우리가 또 불합리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정관을 급하게 만든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수정을 하시고 또 수정을 할 때는 기본 규칙이 다 있어요. 정기총회를 하기 위해는 일주일 전에 공포를 해야 된다. 몇 군데 해야 된다. 그리고 참가는 몇 명이 해야 되고 참가한 사람의 과반수 이상은 찬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규정이 다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 회의나 이런 것들은 거의 정관에 맞춰서 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은 수정한 거는 지우시면 안 되고요. 거기다가 줄을 긋고 내용을 바꿨으면 몇 월 며칠 날 수정 아니면 변경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삭제했으면은 몇 월 며칠 날 삭제라고 해서 옆에다가 첨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근거를 남고 이거를 업버전 시키면은 그 밑에 날짜랑 해가지고 계속 그걸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이거 지금 서류에 관련한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쓰고 계세요? 다 쓰고 계신가요? 공문서처를 제가 한 건데요. 저희 시장에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공문서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공문서처를 합니다. 이게 공문서고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이거는 상인의 무슨 사업에서 한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여기다 인덱스를 붙여요. 1번, 2번 이렇게 붙이고 1번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 2번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 이렇게 봐요. 회장님이 저번에 무슨 공문이 온 것 같은데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 찾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서류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럼 나중에 시장에 어떤 내용이나 공문 온 거를 그 본 사람만 알지 다른 임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철을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는 어떤 철이 있는지 이렇게. 그 예전에 수유제네 시장에 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매번 상인 회비를 회계 자료를 만드는데 이제 상인 회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월별로 이걸 다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몇 월 며칠 날 회비가 얼마큼 거쳤고 얼마에 썼고라는 걸 정리하니까 그냥 이것만 한번 보여드리면 돼요. 시장에 보통 보면은 서류가 이렇게 캐비넷에 굉장히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번씩은 꼭 정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서류가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서류도 3년에서 5년 정도 보관해야 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매니저가 있는 시장에서는 매니저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매니저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강의를 마치고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그 내가 처한 위치도 있지만 그래도 상인회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내가 회장이나 임원으로서 우리 상인회를 어떤 모습, 우리 시장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걸 고민해 보시고 미래를 그리게 되면 그게 여러분의 시장의 기원이 될 수 있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